요즘 제가 좀 깜빡깜빡 하거든요. 저도 고스톱을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혹시 과대신가요? 아직 과대가 없어서 학번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90학번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카이스트가 뇌인지 과학과를 설립했는데요. 그 학과의 첫 학과장으로 있는 정재승입니다. 뇌인지과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뇌인지 과학과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학과고요. 뇌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과학, 신경생물학이 기반이지만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인지과학이라든가 정신질환, 신경질환을 다루는 뇌의학이라든가 뇌 지식을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인간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스톱을 치면 진짜로 치매 예방이 되는지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고스톱을 치려면 그래도 누군가와 같이 쳐야 되고 판을 엎었다가도 다음날 화해하고 감정 풀고 또 쳐야 되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그래도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되니까 고스톱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고민이 있는데 요즘 제가 좀 깜빡깜빡 하거든요.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저도 고스톱을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저 20살인데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연구를 보면 연애를 하면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사실인가요? 네,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과 생기는 모든 일들,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뇌를 아주 풍부하게 자극하는, 저는 사랑이 인간 뇌의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할 것 같긴 한데요. 카이스트 학생들은 일단 사랑을 글로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 지식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카이스트 학생들끼리 우리는 왜 안 될까를 상의하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껍질이 깨지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카이스트 학생들 잘 들었죠? 바이오 뇌공학과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바이오민 뇌공학과도 너무 훌륭한 학과고, 처음 이제 만들어질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 과는 바이오 공학이라는 굉장히 큰 분야와 뇌공학이라는 아주 큰 분야, 그 두 분야를 이제 한 학과에서 다루고 있죠. 근데 이제 인간의 뇌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연구 분야여서 뇌공학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윤리학이라든가 인류학, 신경철학, 미학, 굉장히 인지과학적인 부분과 공학적, 의학적인 부분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좀 새로운 학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뇌인지과학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건물은 어딜 쓰는 건지 지금 현재 학교로부터 받은 것은 새로 짓고 있는 메타 융합관의 2개 층하고요. KI 빌딩의 한 층을 쓸 예정인데요. 몇 명 정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나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한 20-30명 정도 와서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규모가 큰 걸 바라지는 않는데,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진짜 뇌가 너무 좋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꼭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뇌과학 또 인지과학을 많이 하거든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깊고 뇌인지과학 분야에 열정이 있는 그런 학부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은 새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모셔오시는 건지 다른 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는 뇌인지 과학 분야를 여러 과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천천히 합류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신임 교수들을 대거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이내에 30명이 넘는 교수님들을 새로 신임 교원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무슨 과목을 잘 해야 하는지 학부 때는 실제로 뇌에 대해서 잘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뇌과학을 잘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연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생물학을 잘해도 좋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가상의 뇌를 잘 만들거나 뇌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도 좋고요. 행동 실험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학부 때 배워도 좋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전자 회로를 만드는 이런 다양한 접근들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대학원에 가면 아주 본격적으로 뇌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학부 때 갈았던 칼로 뇌를 이해하는 데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대학원이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뇌인지과학과 관련된 기초 과목은 저희 학과에서 이제 대거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새내기들은 베이스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그 베이스를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하는 게 뇌인지과학과의 학부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부 때 오시면은 필요한 과목들을 학과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뇌를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학문이라서 다른 과에서 뇌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다 그러면 그거를 수강한 걸 전부 다 인정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과 안에서의 체계도 잘 갖출 예정이지만 타 학과와의 융합도 굉장히 독려하는 그런 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 지원자 포스터를 봤는데 전공 분야에 윤리학, 철학, 미학도 있는데 이게 이과가 맞는지. 실제로 저희 학부를 졸업하면 이학사, 공학사 둘 중에 하나 학생이 원하는 대로 주고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학 박사, 공학 박사 학생이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학 혹은 공학 분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탐구하는 주제는 인간이 왜 도덕적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는가, 인간의 의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미학적이고 윤리적인 질문들을 다루거든요.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혹은 그동안 인문사회과학과에서 연구해온 사람도 저희와 함께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윤리학만 전공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기존의 공대에서는 심리학과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충분히 수학을 배웠느냐, 공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우려스러워서 카이스트에 입학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과감하게 그런 학생들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기초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따로 제공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혀 그런데 베이스가 없더라도 와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학과 혜택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갔거든요. 학과 혜택이요? 네, 전자과는 딸기를 한 박스씩 주는데 딸기요? 뇌인지과학과는 없나요? 글쎄, 뇌인지과학과는 딸기에 버금가는 혹시 뇌니까 호두 한 박스는 어떨까요? 아군콩이나 호두요? 알겠습니다. 학과 예산으로 호두 구입이 가능한지 총장님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총장님까지 갈까 몰랐는데 호두가 정말 뇌에 좋은 건 맞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노화 방지에 좋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호두가 뇌를 닮았다고 해서 그거를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몰랐는데 졸업한 학생들이 뭘 하기를 바라시는지 취업이나 대학원 쪽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학교들도 뇌인지과학과가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 학교들에서 좋은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들을 보내는 거, 우리나라의 뇌인지과학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뇌인지과학 분야를 공부한 다음에 뇌공학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이제는 뇌과학이 과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학으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뇌인지과학을 잘 배운 다음에 인간의 정신을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또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인공지능이나 이쪽으로 취업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물론입니다. 요즘 최근은 Brain Inspired AI라고 해서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 연구가 앞으로 훨씬 더 각광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빅데이터 중심의 머신러닝이 학생들한테 인기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람처럼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학습하고, 그래야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하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모든 로봇들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이 예측한 방식으로 작동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람의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인공지능처럼 넣어주는 게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점점 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뇌인지과학과 1분 홍보 해주세요.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학문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본질이 뇌와 뇌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 그리고 우리 몸이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마음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그동안은 사유
사유로만 도달해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공학적인 응용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와서 굉장히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거예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가 지금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8월에 이제 면접을 보니까 많은 대학원생들이 저희 뇌인지과학과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합격인가요?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학생들 많이 올까요? 홀리긴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뇌인지 과학과 어땠어요? 일단 지향하는 목표가 굉장히 뚜렷해서 든든하면서도 또 새로운 학과니까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인데 취업 같은 거 걱정 때문에 좀 잊고 있었던 열정을 좀 되찾게 된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살짝 홀린 것도 있고. PD님 뇌인지과학과 어때요? 연애 좀 해야죠 이제. 나이가. 네, 들어오세요. 정재승 교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과학 콘서트인데 아직도 잘 팔리고 계신지. 예, 덕분에 간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짭짤하신지. 네, 뭐 괜찮습니다. 저도 읽고 제 동생도 읽고 예상이 어느 정도 되네요. 네.